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유 오피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존 사무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과 의자를 비롯한 프린터기 이런 것 복사기 등 기자재들 구매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었죠. 그런데 사무실 계약은 2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 2년이 넘어가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 회사의 규모의 변동이 생겨서 직원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맞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로 또 이사를 해야겠죠. 자, 그 외에 사무실 청소나 탕비실에 필요한 물품 등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공유 오피스는 그런 점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 사용료를 내면 책상과 의자가 갖춰진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주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에서는 물과 커피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즉 기존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서비스는 소규모 오피스, 그 중에서도 직원의 규모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이용 중이며 대기업에서도 일부 부서가 공유 오피스에 입점하는 등 다양한 회사에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건물주 입장에서도 매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도 달 수 있어서 건물주와 소규모 오피스 운영을 원하는 이용자들 두 집단을 만족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공유 오피스는 현재 여러모로 주목받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패스트5에서 제공하는 5스팟 올스팟 패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패스트5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공용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 있는 공간들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정액제 카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2주 정도 사용한 상황이고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패스트5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패스트5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저의 작업 환경과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화 리뷰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죠. 영화를 보고 글을 쓰고 녹음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녹음이나 편집 같은 경우는 장비가 갖춰진 집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서 해야겠죠. 그나마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 작업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램 17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그램 17이 편집을 완벽하게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확실히 데스크탑 성능이 더 좋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공유 오피스를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괜히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뭔가 일하기 싫으면 괜히 시간 때우고 게임을 하게 되거나 하지도 않던 청소나 빨래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 재택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 분들 아마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저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 일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른 가족들 보기에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필요한 일 있으면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집에 오니까 네가 받아놔라 이런 잔심부름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루틴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이런 루틴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휴식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기 쉽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이 후보에 있었습니다. 카페, 스터디 카페, 그리고 공유 오피스가 그것이 되겠죠. 자, 우선 카페는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공간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이 그게 문제겠죠. 카페는 일과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상당히 소란스럽고 꾸준히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한 자리를 몇 시간 동안 차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몇몇 카페에는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서 1인 좌석을 배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카페라는 공간은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 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해봤던 것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집 앞에 스터디 카페가 있기도 해서 가격도 공유 오피스보다 저렴한 편이기도 해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스터디 카페의 가장 큰 단점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 동안 키보드 타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에서 그렇게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물론 노트북을 위한 좌석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노트북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고 열람실과 약간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유 오피스는 오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불어 여러 테마로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환기시키기에도 좋고 커피와 간단한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실 특유의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적당한 소음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집중을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단점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유 오피스에 가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후에 고민했던 것은 어떤 공유 오피스를 갈 것이냐 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베스트5, 위워크,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회사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비슷합니다. 개인 공간을 주거나 혹은 지정된 좌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개인 공간 혹은 뭐 지정 좌석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의 일 패턴상 뭐 정기적인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굳이 고정된 공간일 필요가 없거든요. 영화 시간에 따라서 극장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라운지 패스 위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3개의 회사 베스트5, 위워크, 스파크 플러스에 있는 패스권 상품을 위주로 살펴보게 되었죠. 위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 가능한 지점이 1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해외의 지점을 모두 포함한 개수이고요. 한국에는 현재 19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들도 뭐 역삼에 뭐 2, 3호점이 있고 뭐 삼성역에 뭐 2, 3호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오피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인 저에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물론 패스트5도 비슷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다양성이 패스트5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이 제가 느낀 장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위워크는 패스권을 구매하더라도 자신이 방문할 지점을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방문 전에만 예약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번거롭잖아요. 근데 5스팟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냥 핸드폰에서 카드 어플만 키고 그냥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방문하기 위한 단계 하나가 없다는 것이 패스트5의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스파크 플러스 살펴봤는데요. 스파크 플러스 라운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스플 라운지와 공유 오피스 라운지. 그 중에서 스플 라운지는 지하철역 내부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면은 내부에 상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나가기도 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큰 가장 장점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에 라운지가 없고요. 제 행동 반경과는 좀 다른 위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에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뭐 사람들의 소음, 뭐 이동 인구가 많아서 좀 약간 좀 번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 일하고 있는데 밖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나는 개방돼야 되지만 사람들은 나를 못 봐야 돼. 약간 이런 심리 있잖아요. 뭐 그런 심리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뭐 이것 때문에 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패스트5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뭐 인테리어 깔끔하고 좋긴 한데 혼자 일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 깔끔한 도서관, 열람실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트5는 괜찮았냐? 일단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1인 좌석도 충분히 있고 라운지 안에서 여러 테마들이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뭐 포커스 존, 앞뒤로 칸막이가 있는 공간도 있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뭐 듀얼 모니터가 있는 좌석에 앉으면 되고요. 오픈된 공간, 열람실처럼 넓은 원탁이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정말 공간 자체는 다양해서 그냥 내가 그때 앉고 싶은데 그냥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거기에 흑백 프린트도 무료고 커피나 뭐 차, 뭐 일부 지점에서는 콤부차 같은 것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뭐 얼음이나 이런 것들, 뭐 싱크대 이런 것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인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패스트5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라운지에 가면은 음악이 항상 틀어져 있거든요. 24시간 내내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악 선정과 관련해서 가사가 거슬리지 않을 만한 음악들을 선정해서 틀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정도로 신경 쓰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사람이 이런 사소한 거에 하나 꽂히면 괜히 그거에 신뢰가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이 패스트5의 음악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뭐 가사 크게 거슬리지 않고요. 자, 현재 저는 패스트5 3개 지점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각 지점들의 개성이 뚜렷하긴 한데 사용성은 또 비슷해서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수다를 엄청 시끄럽게 하거나 엄청 큰 소리로 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고 공간에 출입하시는 분들이고요. 물론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뭐 간단한 미팅이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 라운지를 이용하긴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소리로 뭐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뭐 크게 막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좀 많이 잦아들었는데 평소에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다른 사무실 쓰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마련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라운지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커피를 일단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카페에 있을 때 뭐 콘센트 자리 찾아갈 필요 없고 여기는 모든 좌석에 콘센트와 무선 충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찾아다닐 필요 없고 짜잘짜잘하게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확실히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라운지 패스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대략 20에서 30만 원대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프로모션을 자주 진행해서 뭐 가격 변동은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한 대략 20만 원 후반대 정도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이 필요한 저에게는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커피도 있고 일단 커피가 무제한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서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거든요. 역시 가격이 비싼 만큼 비싼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서비스 자체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공유 오피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